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별들, TVN 월드 스페셜 러브의 이름으로 이어온 선한 발걸음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세상,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월드 스페셜 러브. 아이에게 집을 지어준 류승범. 난민들의 피난처가 된 신현준. 돌 깨는 아이의 손을 잡아준 배두나. 손을 쥐고 싶어요. 그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김지수.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달동네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이보영. 조개잡이 소년의 꿈을 키워준 이요한. 쓰레기 산 천사들의 친구가 된 이지야. 많이 좋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추억의 운동회를 선물한 김하늘, 이준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빵장수의 저금통을 채워준 송지효. 오지마을 학교 선생님이 된 한지민. 그 사랑의 여정에 봉태규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월드 스페셜 러브와 함께하세요. 가본 적 없는 길을 떠납니다. 먼 하늘을 날아 소수 민족이 산다는 산 위의 작은 마을을 찾아갑니다. 너른 평원, 부자들의 땅을 지나 가난에 떠밀려온 사람들이 나무처럼 풀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베트남 랑손. 그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마음을 가진 착한 소년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열두 번째 러브 제작회의. 봉태규의 관심은 온통 그가 찾아가 만날 아이에게 집중돼 있었다.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우선 그리고 웃는 게 너무 이쁜데. 베트남 오지 소수민족 마을이 이번 여정의 목적지다. 굉장히 참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메이저가 얘기해서 그쪽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나눔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 기쁨도 잠시. 기한이 다한 여권을 뒤늦게 발견. 갱신소동을 벌여야 했던 봉태규. 여권 딱 나왔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런 거? 주민등록증 처음 나왔을 때 기분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 된 거 같은 그런 막 뭔가 설레임이랑 되게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여행을 떠나던 때의 설레임으로 봉태규는 베트남 소년 지우를 만나러 떠났다. (3시간) 반을 날아 도착한 하노이. 아시아 지역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는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와 아시안 브릿지, 아름다운 가게가 그의 여정에 함께했다.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아니면 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어쨌든 너무 좋고 아이들하고 지호라는 친구하고 아주 즐겁게 있는 동안 이렇게 잘하고 가고 싶어요.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140km, 중국과의 국경지대 랑손으로 향했다. 산악지대 가난한 마을, 도로 사정은 극도로 열악해질 거라 한다. 몇 시간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버스 타고? 제 듣기로 6시간, 저는 한 3시간인 줄 알았는데 6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부산 가는 거죠, 저희? 베트남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거주지 랑소는 16년 넘게 이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군수물자 수송기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산악지대로 숨어들어온 북베트남군과 연합군의 게릴라전으로 160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소수민족이었다. 드디어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 아침. 짜이
봉태규는 베트남어 공부에 여념이 없다. 뭘 기억하세요? 인사말과 처음 만났을 때 해보세요. 짜오 냅짜. 약 6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나라. 그중 자오족이 거주하는 케하 마을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다. 27세대가 주민의 전부. 케하는 유난히도 작은 마을이었다. 짜오. 여기가 낯선 손님의 방문이 아이들은 쑥스러우면서도 반가운 기색이었다. 집집마다 호기심 어린 눈망울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숨는다. 그때 묻지 않은 모습에 함께 온 사진작가 서현석의 카메라가 분주해졌다. 애들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떠세요? 여기 마을 직접 오니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산 안에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가난의 풍경이 이면은 늘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아득한 것들에 대한 기억,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그 마을 가장 호미진 길, 아이의 집이 있었다. 짜오. 어색해. 배운 대로 해야지. 엠 바우니오 또이. 못 알아듣나 봐. 열심히 연습해온 형의 노력이 무색하게 묵묵부답.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 마지막으로 뎁짜이. 외모가 최고의 관심일 14살 사춘기 소년 지호. 어색한 상황을 봉태규가 잘생겼다는 칭찬으로 서둘러 마무리한다. 그제야 마음이 열린 걸까? 택. 지호가 봉태규의 이름을 따라 해본다. Tên của anh đó là Thê Kiều, em đọc thử đi. 어. 나 이 나이 때는 이만큼 안 컸던 것 같았어. Tại 그래서- anh đã nói là lúc mà 15 tuổi như em thì không có cao được như em. 그래서 사진 보고 걱정했어요. 나보다 클까 봐. 가난한 집의 맞이. 사진으로 봤던 아이는 생각보다 컸다. 너무 낯설어 하는데.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 하는데. 아이를 만난 반가움도 잠시. 봉태규는 고민에 제 빠졌다. 생각엔 러브 역사상 제일 낯설어 하는 건가요? 가장 낯설어하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저 친구가 막 뭐 좋아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터. 지호 밑으로는 두 동생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탓에 그저 앉아만 있는 게 어머니의 일과라 한다. 어머니 대신 살림까지 책임져야 하는 장남. 14살 서툰 손으로 해온 살림은 그을린 냄비에 쌓인 채 한눈에도 티가 났다. 횡한 부엌. 대체 여기서 뭘 해먹고 사나 싶은 순간 지호가 마른 옥수수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떼자는 무언의 제안. 아이가 봉태규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었다. 행복해진 태규가 옥수수 하모니카를 불자 지호도 금세 따라한다. 이게 어. 그 사이 죽을 끓일 옥수수 알갱이도 수북이 모아졌다. 떼어낸 옥수수알을 디딜방아로 찧어 넣는 게 지호의 다음 일과. 대견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봉태규는 슬쩍 장난을 걸어 표현한다. 그러고 보니 지호의 방아 찢는 솜씨는 한두에 묵은 실력이 아니다.
곱게 빻은 옥수수는 한 줌으로 더 넉넉한 죽이 된다. 가난한 살림에 이보다 고마운 주식은 없다. 동생들에게 먼저 퍼주고 난 후에야 지호도 시장길을 달랜다. 선머슴 소년가장이 끓인 죽은 어떤 맛일까? 봉태기도 지호의 그릇을 받아 한 입 맛본다. Con lắm. Con lắm. Ảnh khen là ngon.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난한 소수민족이지만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은 여러 마을을 묶어 한 곳씩 최소한의 학교를 세워 교육을 지원한다. 이게 이거? 아, 이게 상장이야? 멀어서 매일 갈 수 없는 학교지만 지호는 그 학교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오, 진짜 잘하나 보다. 봉태기는 마치 친동생이 우등상을 타온 것처럼 뿌듯했다. 남편보다 든든하고 믿어온 아들. 그러나 엄마는 건강 때문에 아들에게 짐을 지워야 하는 게 쓰리고 아프다. Đau đâu, đau đâu. Triều mẹ nói gì nói lại cho chị nghe được không?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고 마음 아픈 효자 지호. Lúc khi mẹ đau đầu, 엄마와 아들에게 서로는 그렇게 마음 깊숙이 자리한 아픈 상처다. trở thành bác sĩ chữa bệnh cho mẹ và những người bị bệnh.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못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그걸 걱정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너무 대견스럽잖아요. 사실 지호 나이 때 지호에겐 하루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가 하나 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약초 캐러. 67살만 넘으면 모두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밥상에 오를 풀을 뜯어오는 자우족 어린이들. 그런데 지호는 나무와 풀 외에 또 캐야 할 것이 있었다. 모시고 갈 병원도 돈도 없는 산골 오지에서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약이 될 것들을 찾아 산을 뒤지는 아들. 지호는 어린 신만이었던 것이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캐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마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갈아서. 갈아서든 그냥 먹어든 다 좋아서 그래서 캐는 건가 봐요. 굵고 실한 참맛 뿌리를 아이는 잘도 캐낸다. 봉태기도 일손을 거들러 비슷한 이파리가 보이는 뿌리 쪽을 열심히 파내려갔다. 그런데 미삼 같은 실뿌리만 모습을 드러낸다. 효심지극한 자식의 눈에만 보이는 걸까? 지호가 신만이의 감각으로 척하니 눈을 돌려 파내려간 곳엔 여지없이 팔뚝만한 마 한 뿌리가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다. 이 친구 보셔서 알지 모르겠는데 항상 활짝은 안 웃는데 항상 이 표정이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지? 투정 부리는 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너무 기특해요. 저는 그냥 보고 있으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철든 남동생 보는 느낌? 근데 너무 짠해요. 사실은 계속. 오늘도 신바따를 외치며 한 보쯤 약부리를 캐온 아들이 짐을 내려놓기 무섭게 약을 다린다. 참나무 장장 무쇠솥에 뭉근히 우려낸 참마즙을 어머니가 물 대신 늘 곁에 두고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에 담아두는 아들. 아들의 정성이 오늘도 어머니를 지탱케 한다. 이튿날 제작진은 지호 어머니를 모시고 랑손 종합병원을 찾았다. 마을로부터 2시간, 차가 없어 단 한 번도 가볼 수 없었던 병원이었다. 명색이 랑손의 유일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겐 큰 위안이다. đau ở chỗ này à? Đau chỗ này. Đau ở trên đấy. 그러나 너무 오래 키워온 병. 의사의 진찰이 길어질수록 지호의 손엔 땀이 쥐어지는데. Cái thực quản, tức là cái đường ăn uống nó bị và bị cả dạ dày nữa. Cái này tốt nhất là lên Lạng Sơn để người ta cho cái ống vào người ta nội soi để xem lên trên như tivi ấy, người ta bị hỏng ở chỗ nào người ta biết ở chỗ đấy nhá.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가장 큰 병원. 그러나 명쾌한 진단은 받을 수 없었다. 더 큰 병원은 걸어서도 달려서도 결코 닿을 수 없는 멀고 먼 도시에나 있었다. 가난이 원망스러운 건 바로 이런 때다. 급한 대로 위장약 몇 가지를 처방받았다. 약을 받은 지호 가족도 지켜보는 제작진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병원을 나중에 모시고 갈 수 있는 비용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자기 얘기해 주시고 간판뿐인 종합병원이 봉태규는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러나 머물 날은 정해져 있었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 다만 어머니가 더 큰 병원에 갈 수 있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만을 그는 전했다. 하늘이 내리는 약을 찾아 그 여름 내내 소녀는 산을 넘고 풀숲을 뒤졌습니다. (14살) 신만이의 간절한 기도는 몸져 누운 어머니를 위한 약초와 뿌리들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꼭꼭 눌러 숨긴 채 어머니를 위해 기적을 찾아 헤매던 눈물겨운 효심. 세상을 바꾸는 힘, 월드 스페셜 러브와 함께하세요. 도시의 활기는 때론 우울함을 떨쳐주는 위안이 되기도 한다. 봉태규가 지호의 마음을 다독이려 시내 서점을 찾았다. 너무 멀어 가끔씩 큰맘 먹고 가야 했던 학교. 그런 환경에서 종이 냄새 향기로운 새 교과서는 꿈도 못 꿔본 호사였다. 8, 9, 10 이렇게 사줘야 돼요. 의사가 꾸민 지호를 위해 봉태규는 인체의 기능과 원리를 담은 과학책도 빼놓지 않았다.
mà ví dụ như trong sinh học thì anh thích cái nào nhất? Anh thích cái lĩnh vực nào? 셋. hả? 셋. 다 좋아해요. 다? 너무 약초 행랑은 있어도 책가방 하나가 없었던 지호. 이거 어떤 cái này sao? Anh thích cái nào? 이거? 집을 둘러보다 그 사실을 알아챘던 봉태규는 새 책을 넣고 다닐 멋진 가방도 선물했다. 아유 잘 어울리네. Hợp, anh nói rất hợp với em. 혜희 씨, 되게 기분 좋아 보여요. 기분 좋아요. 얘한테 너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 당연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연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채워진 것 같아서 그래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는 길엔 어머니를 위한 보양식을 차려드리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 고기를 사고 흰 쌀을 사고 산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채소도 몇 가지 샀다. 소수민족 좁은 땅을 그저 조금 벗어난 곳엔 아이 눈에 낯설기만 한 풍요가 넘친다.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봉태규는 주방장을 맡았다. 메인 요리의 주제는 어머니를 위한 보양식이었다. 사실은 저희가 어제 닭백숙을 생각했었는데 닭고기랑 그다음에 매운 거 뭐 그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호도 돼지고기 좋아하고 어머니도 드셔도 될 거. 맵게 안 하려면 이거 구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소금 간에 다진 마늘, 참기름으로 맛을 낸 봉태규표 주물럭. 맛있는데? 맛있다. 그런데 초보 주방장이 요리도 하기 전에 양념 맛에 취했다. 막 보여줘봐. 양념 맛. 이거 생고기 있잖아. 손맛까지 잘 배워졌으니 이제 무공의 참나무 숯불에 자작하게 구워내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늘 과묵했던 지호가 감동적인 선물을 가져왔다. 쪼그려 앉아 땀 흘리는 형을 위한 의자. 게다가 부채질 서비스까지. 마음을 담은 음식은 그렇게 받는 이의 마음을 여는 법이다. 온 동네에 진동하는 군침 도는 냄새에 동네 강아지도 찾아왔다. 동네 골목대장들도 모여들었다. 그러나 정작 고기 냄새보다 강한 건 사진기였다.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아이들이 카메라 속 신기한 사진들에 눈을 떼지 못한다. 이거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그 사이 고기가 맛있게 익었다. 누나들 틈에서 자라 요리만큼은 일가견이 있다는 봉태규의 야심작. 우선 주방장이 먼저 시식을 하고 맛있다. 스스로 합격점을 낸 봉태규가 이번엔 지호의 시식평을 기다린다. 맛있어? 까다로운 보호자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위에 부담 없이 단백질과 비타민이 고루 섭취되도록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돼지 등심구이와 신선한 채소. 모처럼 푸짐한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지호는 이제 형까지 챙기는 싹싹한 동생이 됐다. 어느새 형이 가르쳐준 대로 한국식 쌈까지 싸먹는 지호. 그런데 군침 도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어머니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지 못하신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를 차마 당신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셨던 지호의 어머니. 묵직하게 아파오는 배를 애써 웃음으로 삼키셨던 어린 자식들의 어머니. 신나는 놀이기구도 신기한 텔레비전도 없지만 가난한 소수민족 마을 아이들은 배만 부르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진다. 작은 제기 하나로도 해지도록 놀 수 있는 아이들. 이게 제기차기랑 비슷하구나 우리나라.
낯선 나라에서 온 봉태규를 아이들은 새 골목대장으로 대접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 케하마을 꾸러기 부대. 제기차기에 실증나면 다음 코스 놀이터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좀 멀긴 하지만 뜨거운 햇빛 아래 더위까지 식힐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 체력이 너무 좋아. 네, 아까 그 전통놀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지호랑 많이 처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또 튀어. 며칠을 기다려야 한 번쯤 소수민족 마을까지 들어오는 반가운 손님. 골목대장들의 산타 아이스 케이크 장수가 케하마을을 찾아왔다. 늘 그림의 떡이었던 달고 시원한 아이스 케이크. 누가 한 개 사면 한 입씩 돌아가며 아껴 먹어야 했던 그 맛난 간식을 오늘은 봉태규 덕에 하나씩 손에 쥐어보는 아이들. 향긋한 과일 향의 색색 아이스크림을 들고 동네 꼬마들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맛있다. 맛있다가 뭐라 그랬지? 렁남? 응원남? 응원남? 뜻밖의 마주친 귀인 덕에 오늘 아이스 케이크는 완전 매진. 내가 고맙지 않냐고 물어봐 주세요. Chú ơi, nó hỏi chú là chú có thấy cảm ơn nó không? 소녀는 자라 어른이 될 테지만 기억은 남을 것이다. 어느 여름 산타로 찾아온 형에 대한 기억. 나흘간 케하마을의 식구가 된 봉태규를 위해 자우족 엄마 아빠들이 작은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8,500만 베트남 인구의 0.6%, 총 55만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오족은 베트남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극소수 민족이다. 6세기 전부터 베트남에 거주해온 토박이 민족. 그들이 전통 노래를 손님에게 봉헌한다.
이어지는 전통 춤 공연. 이번엔 지호도 공연단으로 나섰다. 형을 위해 밤새 연습한 솜씨라고 한다. 자고로 상대방의 전통과 문화는 배우고 익혀주는 게 글로벌 시대 시민의 에티켓. 봉태규가 한국 대표로 자우족 춤 배우기에 나섰다. 초보 무용수지만 지호 덕에 합격점을 받았다. 근데 이렇게 소수민족이면은 많지 않은 인구수일 텐데 이렇게 전통을 유지시켜가고 또 이 아이들이 또 그대로 다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더없이 소중한 전통을 한 수 배웠으니 이제 봉태규가 선물을 전할 차례. 27가구 케야 마을 전 가족이 다 모였다. 봉태규와 러브팀이 준비한 선물은 자우족이 좋아하는 원색으로 물들인 티셔츠. 새 옷 하나 사입을 일 없는 산악 오지에서 작은 티셔츠는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됐다. 그리고 아이들 전체를 위한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 클론이라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댄스 가수가 있는데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명인 강원래 형이 여기 온다 그래서 Người ca sĩ nổi tiếng đấy, sức khỏe dồi dào. 지호를 위한 선물도 있었다. 의사라 그래서 의사 가운에 지호 이름 새겨서 이렇게 갖고 온 거. 서울에서부터 아이의 꿈을 전해들었던 봉태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의사 가운 선물은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Bố và mẹ ước mơ. 어때? 진짜 의사 같은데? 어? Nó là Đông Kiều giống bác sĩ. 진짜 의사 같냐고 한번. Hỏi ba mẹ có thấy, với lại mấy em có thấy Tiều giống bác sĩ không? 14살 지호는 진짜 의사 선생님처럼 의젓하고 멋졌다. Ăn cho mẹ. Coi với đây. Mẹ ăn như này. 아픈 엄마도 가난한 환자들도 다 낫게 해줄 미래의 슈바이처. Em nhất định sẽ chuyển sang. 의사 될 거예요. 그래 꼭. 아 좋네요 진짜. 봉태규는 지호가 꿈을 이룰 때까지 힘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했다. 잠깐 스쳐가는 만남으로도 삶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작은 나눔으로도 꺼져가던 꿈은 다시 날개를 답니다. 수줍은 사춘기 소년, 지호가 내게 건넨 마음의 조각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아이도 내게 선물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당신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린 꿈에 싹을 틔우는 햇빛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느새 마지막 날. 봉태규가 이른 아침부터 동네 꼬마들을 다 모아 무슨 일을 벌이려나 보다. 이쪽. 이거 하는 게 오늘 어떤 작업인지 간단하게 좀. 오늘 여기 이제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이제 와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하나의 어떤 이 마을에 처음으로 생기는 문화 공간 같은 데인데 거기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페인트 칠하고 안에 같이 꾸미려고 그러고 왔어요. 네. 리모델링으로 점 찍은 대상은 마을의 공동 창고로 지어 오랫동안 방치해온 작은 건물. 삭막한 창고를 아이들의 학교로 개조하겠다는 그의 아이디어를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칠쟁이도 미쟁이도 필요 없었다. 아이들 스스로가 페인트공이 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다. 잘 칠한다. 봉태규가 준비한 야심작은 따로 있었다. 외벽을 장식할 벽화. 뻗어서 이 칸에서 이 칸으로 옮겨질 때 아이들이 손을 잡고 다 같이 웃고 있는 걸로. 그는 자신이 떠나고 난 빈자리를 행복한 기억과 웃음으로 채울 선물 하나를 남기고 싶었던 거다. 그의 웃음을 닮은 그림,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그림. 이심전심일까? 아이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웃음이 전염된다. 밑그림이 완성되자 색을 입히는 일은 마을 아이들과 제작진 전체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다.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꾸러기들의 예쁜 학교가 완성됐다.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밝지만 더 밝았으면 좋겠고 이게 저 화려한 색상처럼 이 아이들 미래가 저렇게 화려하게 막 빛났으면 좋겠어요. 자우족 소수민족 마을의 첫 번째 학교가 생기던 날, 사진작가 서현석은 그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My name is Jason. Đây là giấy đợt đai mà. 땀방울을 모으고 고사리 선을 합쳐 세운 자우족 아이들의 진짜 학교. 봉태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가를 채우는 일을 맡았다. 오늘 안 힘드세요? 힘들어서 말을 안 하잖아. 꿈이었던 학교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마음만 있으면 꿈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좋은 공부방을 갖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Phòng này rất đẹp và thoáng. Và sao? Thoáng quá. 랑손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어느새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러브 제작팀은 봉태규가 지난 닷새 자우족 마을 곳곳에 남긴 추억의 순간들을 모아 주민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싶었다. 이웃집 숟가락 숫자까지 외울 만큼 가족처럼 살아가는 자우족 케하마을. 옆집 막내둥이 뒷집 손주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반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청명하던 하늘엔 어느새 촉촉한 저녁비가 내리고 있었다. 봉태규는 끝까지 이 마을에 웃음을 남기고 떠나고 싶었다. 가난하지만 소박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우족 착한 부모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 Cảm thấy như thế nào? Mát. Thế xuống vui quá, sướng quá cùng mọi người. 지호는 형을 위해 자우족 전통 옷을 선물했다. 아 이게 바지까지 같이 있는 거야? 지호가 늘 입고 다니던 옷과 똑같은 쌍둥이 의형제 옷. 입으니까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내친 김에 봉태규는 앙코르 춤무대까지 선사한다. 안에서 보시라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그가 출연했던 영화처럼 가족의 탄생이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 봉태규가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인사를 건넨다. Mai lên đá bóng. 네, 축구하러 와요. 미치겠어. 내일 가는지 모르는 거지. 그치? Ngày mai lên chơi với em chơi. Hả? Chơi đi đá bóng. Cùng bọn em đi đá bóng. 내일 꼭 저희랑 우리 마을 애들이랑 축구하러 오세요. 아 미치겠어. 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전과는 다른 형의 반응에 지우가 문득 이별을 눈치챘다. 놀란 아이의 얼굴은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굳어졌다. 아 축구하러 오라는 말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네. 사실 저희가 어제 원래 축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잖아요. 첫째 날만 하고. 근데 끝까지 웃으며 헤어지려 했던 봉태규도 사무치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쏟았다. 또 지금 울면 이상하니까 빨리 인사하고 가는 게. 네. 어느새 진짜 형제로 끈끈하게 이어진 지우와 봉태규. 소녀는 형에게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멋지게 자라 빛나는 가운을 입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봉태규도 지우의 약속을 믿었다. 아이의 너른 언덕이 되어주겠노라 약속했다. 아이들과 내가 힘을 합쳐 완성한 학교는 참 작고도 소박했습니다. 동네 꼬마들의 꿈이었고 자오족 가난한 부모들의 소원이었던 27가구 소수민족 마을의 첫 학교. 지호의 동생과 친구들은 더 이상 먼 학교에 갈 일이 아득해 배움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짧았던 내 여정을 이제 당신이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산자락 구비구비 소수민족 마을엔 당신이 찾아가 만나야 할 아이들의 기다림이 무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폴햄, 캐논,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합니다. So